80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0만의 결집으로 또 한 번의 승리를 투쟁과 혁신을 위한 선본 기호 2번 이호동, 고종환, 권수정입니다. 저희들은 직선 1기 한상균 집행부의 성과 계승과 한계 극복을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를 위한 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에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 국가경제위기에서 기아차 위원장을 역임했던 고종환 후보는 이후 2번에 걸친 민노총 서울본부장으로서의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사무총장 후보 권수정 후보는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지회장으로 투쟁을 했고 14년간 비정규직 해고자로서 온갖 투쟁의 현장에서 단련된 후보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과 교섭, 혁신, 그리고 미래 전략을 위해서 최적의 후보조를 저희들은 구성했습니다. 저희 후보조는 9대 투쟁 과제와 10대 혁신 의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혁신하고 제대로 투쟁하는 민주노총, 그래서 노동자 민중에게 희망이 되는 민주노총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조합원들을 미리부터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위원회와 퇴직하는 선배들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면서 민주노총 조직 강화와 혁신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래 전략을 제대로 수립해서 민주노총이 노동자 민중의 미래에 둔덕이 되는 승리하는 민주노총, 힘있는 민주노총, 이호동, 고종환, 권수정이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뜨거운 성원과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는 민주노총, 저희들이 반드시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노사정이 불참 결정을 했던 대의원대회 결정은 역사적으로도 옳았고,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됐던 반노동적인 결정들을 보았을 때 민주노총의 방침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습니다. 저 또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공동대표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수많은 의제들이 있습니다. 노동의제 또한 수없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무노조주의, 비노조주의, 노조혐오주의,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는 이런 현장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설계할 것인지 노정대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노정교섭과 산별교섭, 그리고 노사교섭, 그동안 노사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고 노조 파괴가 횡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노동 현장에서 근절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들은 노정 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 국회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 헌법상의 노동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름하여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노사관계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것이 가져온 역사적 죄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당선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즉각적인 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장소 불문입니다. 시간 불문입니다. 청와대에서 만나든 민주노총에서 만나든 만나서 대화하고 교섭으로 풀어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주노총이 그동안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평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반성적 성찰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노총의 현실적 한계라고 했을 때 그것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이제 재조직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해고자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전해투현장으로서 전국의 곳곳을 누비면서 해고자 비정규직, 특히 미조직 분야의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어떤 민노총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지를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노총의 예산을 정립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즉 예산과 인력의 집중과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노총이 과거에 미조직 비정규 분야를 조직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노총 또한 이 분야에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확충된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미조직 비정규 분야에 대한 적극적 조직과 또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결단이고 민노총 주요 의결기구 성원들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당선된다면 호소해서 그런 결단이 조직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 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노사관계, 노정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법 제도적 개선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핵심적 과제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민노총이 가져야 할 것은 교섭력입니다. 바게닝 파워라고 하는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한 힘이 없이는 쟁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단결력이 없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 양상들을 조정해내거나 정리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대정부 교섭이든 대사용자 교섭이든 교섭의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관계에서 밀릴 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양보 교섭이거나 항복 문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빚어지고 있는 민노총 내의 갈등 양상은 강력한 지도 집행력이 형성되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주요한 대중조직에서 투쟁과 혁신을 통해서 이런 갈등을 조정해내고 새로운 투쟁체로 변모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민노총 중앙에 강력한 지도 집행력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갈등 양상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민노총을 강력한 투쟁체, 힘있는 민주노총으로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은 민주노총 창립 2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2년 전 민노총이 창립될 때 조합원은 42만이었습니다. 이제 22년 만에 80만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에 출마하면서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를 희망하는 그런 공약을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200만, 300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80만이니만큼 100만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임기 3년 내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100만을 목표로 했는데 150만이 될 수도 있고 200만으로 폭발한다면 그것은 더 없는 민주노총으로서는 양적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군대로 흔히 불리는 노동조합이 양적 확대만 추구해서야 되겠습니까? 질적 강화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10% 내외인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제도적 제약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인 노동 3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민주노총 위원장 되겠습니다. 질적으로 강화시키는 민주노총 위원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세제테라든지 또 이런 노총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거기에 조직률이 높아서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조직률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노조들이 노조 가입률도 높은 데도 있지만 단체 협약 적용률이 높습니다.
실질적인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적 강화와 질적 강화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하는 민주노총 위원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후보자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신다면 미래 전략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기조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노년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래 세대의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이 사전에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인입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조 운동 1세대와 2세대들이 퇴직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아주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하는 선배들이 단순히 노령 인구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전문성과 경험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제 22년이 걸렸던 42만에서 80만 조합원 확장이 여기서 다시 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160만인데 무조건 200만, 300만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런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들을 잘 단련시키고 교육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년위원회를 만들고 또 미래 세대들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는 준비를 하고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후에 퇴직 이후의 삶을 같이 설계하고 또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퇴직 이후의 역할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제 80만에서 다시 배인 160만을 앞당기고 또 그 이후에 300만까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시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를 지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에 입당해서 오히려 거기 가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민주노총 선거에 나오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민주노총 아는 겁니까? 아직 아닙니까? 시작할까요? 네. 저는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제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내용은 다릅니다. 저는 타임오프로 사람 뺏기고 돈 뺏기고 노동자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조직화된 대기업 노조 아니고는 만일 보수 정권이 당선됐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중소사업장의 노동자업은 거의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적어도 농작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누구나 노조할 권리, 노동작업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 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제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월차를 내고 돈을 써가면서 전국을 돌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고 정권 교체 열망에 부응하는 활동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다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기호 4번 조상수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비정규직 시대가 되면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정규직 간의 차별을 시정할 것이냐 또 비정규직 자체를 제도를 없애고 철폐할 것이냐 이런 논점에 대해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지난 시기 오랫동안 조직의 총역량을 동원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실현을 말씀하시는데 공공부문 외에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결과가 결국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애외 없는 정규직화, 또 자회사가 아닌 직접 고용 정규직화, 또 그 다음에
차별이 시정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방향으로 나가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 투쟁을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을 민간으로 확산시키고 특히 지금 현행 법에도 위촉된 불법 파견이나 이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데 보수 정권 하에서 그게 다 묵인되어 왔습니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에 그걸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그런 불법 경영을 철폐하는 것으로부터 민간 부분에서도 직접 고용 정규직화 또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이루도록 투쟁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선제, 이 직선제를 발의했던 대의원입니다. 민노총이 직선제를 규약화하고 시행하는데 7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 직선제는 반쪽짜리 직선제였습니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직선으로 선출하고 또 시기도 다릅니다. 그 이후에 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간선제로 또 부위원장단을 선출합니다. 그렇게 해야 온전히 임원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조합원들의 총의를 임원 선출과 소환이 같이 담긴, 함의가 담긴 직선제를 온전히 실현해서 현장과 소통하는 임원 직선제를 그리고 조직 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선제를 완비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게 된 그 배경 그리고 발의대의원이었던 제가 위원장이 돼서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헌법 개정 시에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를 위한 민노총의 정책적 그리고 압박 등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또 그렇게 제가 위원장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노동권을 온전히 이렇게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민노총의 대중적 투쟁과 또 다양한 교섭 채널, 또 대국회 전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선 민노총을 그런 온전한 투쟁의 승리를 이끌기 위한 투쟁체로 변모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압박이 필요해서 민노총이 총파업 등 강력한 압박 전술이 필요할 때는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노조가 이 과거의 버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의용노조들은 존재합니다. 특히 의용집행부들이 존재합니다. 정권과 자본에 수시로 투항하고 굴복하고 조합원들을 배신하는 집행부는 항상 생깁니다. 그런 집행부를 저희들은 의용집행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용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집권해도 민주 세력들이 집행부가 되지 못하는 구조, 예컨대 KT노조의 경우입니다. 위원장 선거에서 사장이 지시하는 후보를 찍고 사진을 찍어서 부장님한테 보고하는 그런 노조. 그래서 압도적으로 사장님이 내세우는 후보가 당선되는 노조, 대표적인 의용노조죠. 예, 그런 노조들을 민주화하기 위해서 KT 민주화연대라는 연대체도 만들어진 거고요. 과거에 현대중공업 노조도 그랬지만 오랜 세월 활동가들이 노력한 결과 민주화시켰습니다. 의용노조 사업장은 많습니다. 그런 노조들을 민주화하는데 조직 역량을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시급한 대화의 구조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서 교섭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사 간의 대화라든지 노사 간의 교섭 문제도 그동안 부당 노동 행위가 횡행했던 부분들을 근절하는 조치들을 이렇게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그 노사 최고 단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총과 직접 대화할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걸 구조적 합의 틀 속으로 역사적인 패배와 또 그 문제점을 일으켰던 흘러간 그 구조,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반대하는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명환 후보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2013년 철도 파업 관련해서 수석부위원장 후보와 사무총장 후보가 굉장히 이렇게 합동 연설회 때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그것이 김명환 후보와 함께하는 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리더십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철도 발전 소위로 마무리를 하시면서 뭐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어쨌든 마무리가 됐는데 수소발 KTX는 그대로 운행이 됐고 또 이후에 위원장직을 또 이렇게 사퇴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유세 다니면서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파업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2월 31일 날 철도 발전 소위라고 하는 국회 그리고 노동조합이 상임위에서 이것을 3개월 플러스 1개월 다룬다라고 하는 논의를 할 것을 결정한 상임위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결정사항에 근거해서 파업을 현장의 투쟁전선으로 전환한 것이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모두 안을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철도공사와 정부에 있어서의 융단 폭격 140명의 해고와 250명의 중징계 8,000명의 바로 징계를 하겠다라는 그 칼날 앞에서 저희들은 다시 민주노조 사수와 민영화제의 투쟁을 동시에 함께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철도발전소위는 그래서 전술 전환을 위한 내부의 토론의 결과로서 그 결정돼서 그 현장 투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서 작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제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사퇴. 제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부분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해고자들, 140명의 해고자들, 그리고 8,000명의 조합원의 징계, 그리고 또한 250명의 중징계와 단협에 있어서의 일부 조항에 대한 후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임단협 체결 과정에서 만들어지면서 그것은 현재 그때 당시에는 지부장들의 73.6%로 동의돼서 통과가 됐지만 현장 정서에 반하는 문제 제기들로 인해서 실제로 과반수를 얻지 못해서 제가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른 후보자에게도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남은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수 후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10여 년에 걸쳐서 발전회복 투현장, 또 공해 투현장, 전해 투현장을 역임하면서 이제 해고자 복직 투쟁에 그리고 비정규직 투쟁에 전념을 했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으로 이렇게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공공운수 연맹 회복특위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산 뭐 구체적으로 한 800만 원 정도. 800만 원요. 제가 10여 년 전에 공공운수 연맹 회복특위장을 할 때도 그 정도 예산이었고 최근에 아마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요구를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민주총 위원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해고자 투쟁에 제대로 지원도 안 되고 이런 건 좀 조금 좀 반성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 이제 공해투 활동이 좀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우리 공해투 활동이 조금 활발하게 되지 않으면서 전체 이제 예산 운영을 하면서 공해투 사업비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새 정부 들어서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공공부문부 해고자를 복직하는 게 중요한 민주노총의 투쟁 사업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해투나 공해투 이런 해고자 투쟁들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혜모 후보께 짧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 임금체계는 연공서열입니다. 연공서열인데 직무급은 직무조사를 다양하게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본이 도입하고자 하는 직무급은 최저임금 1만 원을 성년임금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무시하기 위한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봐집니다. 저는 그 선상에서 독일노동 독일임금 아니면 사회약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스러운 80만 민요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민요총을 애정으로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요총은 현재
한상균 위원장이 2년째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또 2년째 민주노총에서 수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도 집행력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혁신의 의제들은 이월됐습니다. 이 혁신의 의제들을 이호동, 고종환, 권수정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면서 지부위원장, 발전노조위원장, 공공연맹위원장, 전해투위원장을 맡으면서 대부분의 전임 집행부들이 총사퇴하거나 어려운 시기에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조직의 혁신을 완수하고 투쟁체로 변모시켜 왔습니다. 그런 경험이 민주노총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혁신의 적임자로 나섰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시고 따뜻한 격려로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힘있는 민주노총, 승리하는 민주노총, 노동자 민중의 신뢰를 획득하는 민주노총, 미래를 힘차게 준비하는 민주노총으로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